이런 식으로 조직이 부여한 리더의 권위는 조직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3명 이상의 작은 집단부터 수만 명으로 이루어진 큰 조직까지 리더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 따르는 개인들 덕분에 잘 운영되고 있죠. 우리는 누구나 팀 또는 조직에 속해 살아갑니다. 조직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역할을 다하고 있죠. 이때 학교, 동아리, 회사 등 대부분의 조직에는 반드시 리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방향을 잡아줘야 조직이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이미 살면서 많은 리더들을 지켜봤거나 직접 경험해봤을 텐데요. 한 번쯤 이런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왜 이 리더를 따르고 있지? 좋은 리더란 대체 어떤 사람일까? 이번 영상은 이 두 개의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론 정해진 답은 없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하죠. 어느 조직이든 리더에게는 반드시 권위가 부여되고 결국 이 권위가 전체 조직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리더를 당연하게 따르는 이유, 다양한 리더 유형이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권위에 있습니다. 권위. 그런데 권위가 정확히 뭘까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지금부터 권위와 관료제의 전문가이자 독일의 위대한 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강의로 알아보겠습니다. 권위는 한마디로 어떤 조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인정받은 능력이나 위신입니다. 바꿔 말하면 조직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권위를 얻을 수 있죠. 예를 들어 회사의 팀장님이 이번 주 내로 1분기 실적 자료 정리해서 보고하세요 라고 지시했다면 팀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속으로는 귀찮겠지만 그 지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준비하겠죠. 팀장은 그 회사에서 인정받아 그러한 지시를 하도록 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팀장으로서의 권위가 있는 것이죠. 팀원은 팀장에게, 팀장들은 조직장에게, 조직장들은 다시 사장에게, 이런 식으로 조직이 부여한 리더의 권위는 조직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3명 이상의 작은 집단부터 수만 명으로 이루어진 큰 조직까지 리더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 따르는 개인들 덕분에 잘 운영되고 있죠. 가정에서 부모에게, 학교에서 교사에게, 국가에서 대통령에게 리더의 권위가 부여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미 이 권위라는 개념에 익숙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가 뭐야? 라고 묻는다면 깔끔하게 설명하기가 애매합니다. 막스 베버는 3가지 유형을 들어 권위를 설명했는데요. 권위를 3가지로 나눈 기준은 바로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권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가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죠. 첫 번째 유형은 전통적 권위입니다. 전통에 의해 정당성을 획득한 권위를 의미하죠. 대표적으로 옛날부터 전통적인 리더였던 왕족 가문 출신의 왕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부터 로마의 율리우스 가문, 조선의 이씨 왕조까지 수많은 고대 중세 국가들에서 전통적 권위에 기반한 리더들이 군림해왔죠. 아직도 영국, 일본 등 몇몇 국가에서는 전통적 권위에 따른 리더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전통적 권위를 가진 리더들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리더입니다. 특별한 수저를 물고 태어난 덕분에 리더의 역할을 물려받게 되었죠. 태어나 보니 아빠가 왕이고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대대로 왕이었으니 자연스럽게 자신도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구성원들도 리더를 따르는 특별한 이유라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그들이 리더였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해진 것뿐이죠. 만일 조선에서 왜 전주희 씨만 왕이 될까? 라고 의문을 품었다면 반역자로 몰렸을 테니 말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카리스마적 권위입니다. 개인의 카리스마, 즉 독특하고 예외적인 신성함을 인정받아 획득한 권위인데요. 베버는 카리스마를 초인간적 혹은 비범한 능력이 부여된 특별한 성격적 특성으로 정의했습니다. 카리스마적 권위는 보통 리더가 비범한 성과를 입증하거나 숭고한 사명감을 제시하고 구성원들이 그에 반응하여 리더를 따르기로 결정할 때 획득됩니다. 그리고 리더는 이 권위를 활용해 조직을 수월하게 이끌어내죠. 흔히 간디, 나폴레옹, 스티브 잡스, 심지어 악명 높은 히틀러도 카리스마적 권위를 부여받은 리더로 언급되고는 하죠. 이들은 모두 구성원들에게 조직의 비전을 제시하고 비범한 자질을 입증함으로써 강한 동조를 이끌어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 권위가 출신 가문이나 전통, 문화 등 사회적인 요인으로 얻어지는 것이라면 카리스마적 권위는 리더 개인이 직접 구성원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입니다. 같은 리더의 권위지만 그 획득 방식이 상반되죠. 참고로 카리스마적 권위를 얻은 리더는 그 권위를 가족에게 승계하여 전통적 권위를 탄생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건국 신화가 비범한 리더의 탄생으로 시작되었던 것이 결코 우연은 아니죠. 마지막으로 베버가 가장 주목했던 법적 합리적 권위가 있습니다. 조직의 법이나 규칙, 규범에 대한 믿음으로 정당성을 부여받은 권위인데요. 법적 합리적 권위는 리더 개인이 아닌 조직 자체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한 조직이 특정한 사람에게 권위를 줬다면 그 조직의 체계와 규칙을 믿고 이를 맡기는 셈이죠. 예를 들어 한국인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리더로 인정하고 국정을 운영할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 명령권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선거를 통해 정당하게 선출되었으며 5년 임기 동안 국민이 그를 국가 원수로서 지지하고 따르기로 약속한 것이죠. 법적 합리적 권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개인이 아닌 직위의 권위가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계속 교체되어도 그 자리에 앉기만 하면 누구나 권위를 얻을 수 있죠. 어떤 가문 출신이든 카리스마가 있든 없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차별 없이 권위를 부여받을 수 있죠. 이 때문에 조직에서 개인에게 주어지는 권위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합리적으로 검증된 것들입니다. 따라서 개인은 단지 이 권위만 따르면 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에 못 미치면 안 되죠. 주어진 권위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법적 합리적 권위를 충실히 이행할 때 비로소 조직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적 합리적 권위는 다음 주제인 관료제 사회에서 특히 핵심이 되는 권위입니다. 이것 없이는 관료제가 성립될 수 없죠. 한편 베버는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권위의 유형을 분류하면서도 세 가지 유형이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중첩되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리더는 전통적으로 리더의 권위를 부여받았고 카리스마도 있으면서 법적 합리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전형적인 예시로 조선의 세종대왕이 있습니다. 왕족 전주이씨 가문으로서 전통적으로 권위를 부여받았으며 법적 합리적으로도 국왕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았고 카리스마 있는 성군으로도 기록되었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수많은 업적을 남기며 백성들로부터 존경받았으니 말입니다. 어쩌면 완벽한 리더란 세종대왕처럼 이 세 가지 권위를 모두 갖춘 리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통에 부합하고 카리스마도 있으면서 직위까지 갖춘 리더가 되기는 쉽지 않겠죠. 다행히도 현대사회에서는 이 중에서 딱 하나만 얻어도 리더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법적 합리적 권위입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수천 년간 고귀한 가문 출신이거나 비범한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만 리더로 인정받았는데 대체 언제부터 누구나 리더의 권위를 가질 수 있게 되었죠? 법적 합리적 권위를 가진 리더가 통제하는 조직구조, 역사상 가장 합리적이라고 평가받는 지배제도. 다음 콘텐츠에서는 관료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